네, 안녕하십니까.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이규석입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 온라인 생중계도 하고 있고 이렇게 큰 발표 자리에 서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긴장되지만 시장과 소통하는 것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를 갖고 참석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CEO 인베스트데이를 시작으로 시장과 주주분들에게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현대모비스가 서 있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코로나19와 반도체 수급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2020년 이후 연평균 17%의 꾸준한 매출 성장을 이루어 2023년도에 59조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카펙스와 R&D 투자를 통해 신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고객 유치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노력은 매년 증가하는 글로벌 완성차 수주 실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사는 작년 92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완성차 수주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실적입니다. 당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글로벌 부품사 순위 5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최초로 신용등급 A3를 획득하여 재무 건전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당사와 그려진 협력사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6년 연속으로 동반 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R&D 측면에서도 세계 최출 기술 17건과 최근 3년간 약 8천여 건의 특허 출원을 통해 기술 DNA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CES에서 저희는 작년부터 총 4개 이상의 혁신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 고객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글로벌 3대 디자인 어워드를 모두 수상하여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그동안 축적한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또 다른 성장의 전환을 도모할 시점입니다. 현대모비스는 과거 모듈 및 서비스 부품 사업에서 샤시, 전장, 전동화 등 핵심 부품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글로벌 인프라를 확장하였으며 반도체 사업 인수와 R&D 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 선도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시장 선도 기술력, 리소스 운영 효율화, 글로벌 고객 매출 확대를 통해 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장에 집중하겠습니다. 현재 모빌리티 시장의 주요 화두는 SDV로의 전환, 그리고 HMI,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기술 다양화, EV 캐즘, 그리고 부품 공급 안정성입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차량 내 시스템은 하나로 통합되고 소비자들은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원함에 따라 고객들의 니즈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차량 부품 전 영역에 걸친 제품 라인업을 보유한 종합 부품사로서 글로벌 품질 경쟁력과 글로벌 풋프린트를 기반으로 고객의 니즈에 신속하고 유용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향후 티어 0.5로서의 사업 역할을 확장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세상에 없던 미래 핵심 제품을 선제적으로 출시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외부 모멘텀을 바탕으로 현대모비스의 별력을 견인할 4가지 키워드는 선도기술 확보, 그리고 수익성 중심의 사업 체질 개선, 글로벌 고객 확대, 그리고 ESG 경영 강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현대모비스가 글로벌 선도 사업자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방향성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 선도 기술력 확보입니다. 최근 모빌리티 산업은 전동화를 기반으로 차량의 SDV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중심, 전기차 중심, 그리고
단위 제품이 아닌 시스템화 등으로 차량의 아키텍처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당사는 전동화, 전장, 샤시 안전 사업 영역에서 경쟁력 확보와 병행하여 제품의 근본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요소 기술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자적인 기술 내재와 노력과 함께 전략적 제휴와 투자를 강화하여 시장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 중심의 회사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동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은 일시적인 성장 둔화를 겪고 있으나 전기차 수요는 그리 오랜 기간이 아닌 시점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과도기적 시장 환경 속에서 전기차 대체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본격적인 전기차 전환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한 당사의 전략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페인 포인트를 해소할 수 있는 제품과 기술의 공급입니다. 소비자의 전기차 초기 구입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보급형 EV 제품 개발, 내연기관과 EV 장점을 모두 보유한 EREV 기술 확보, 그리고 전기차의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배터리 열 전이 방지 기술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시장 니즈에 맞춰 보급형부터 대형과 프리미엄까지 풀 라인업을 구축하여 구동 모터 시스템과 배터리 시스템의 기술과 가격 경쟁을 강화하여 EV 시장에 도래했을 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EREV 시스템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시대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기술입니다. 당사는 이미 보유한 전기구동 모터 시스템 개발 역량을 활용해 우수한 성능은 기본이고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하겠습니다. 양산 중인 당사의 모터와 배터리 라인업을 최대한 활용하여 추가적인 투자는 최소화하면서 EREV에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강점이며 부품 공용화를 통해 원가 절감 또한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사 대비 우수한 출력 밀도를 가지는 모터 기술을 접목하여 차량의 전비를 개선함과 동시에 모터 구조 단순화로 차량 경량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의 북미 SUV 2개 차종을 수주해서 2026년 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 경쟁력과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고객 확보에도 집중할 예정입니다. 한편 당사는 본격적인 전기차 전환에 대비하기 위하여 120kW급 보급형 모터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개발하여 전기차 수요 감소에 대응하고 중장기적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소형 모델을 타겟으로 한 제품으로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낮춰 전기차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력 사양인 160kW급 제품 대비 약 70%의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모터의 헤어핀 건성 기술을 활용하여 성능과 효율성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전류 센서와 보드를 일체형으로 변경하고 코어, 코일 등 핵심 재료의 사용량을 최적화했으며 냉각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원가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품 개발이 진행 중이며 내년 말 개발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전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장 사업은 차량의 전장화에 따른 제품 옵션율 증가와 고부가 가치로 최근에 당사 부품 매출 성장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장 전 영역에 대한 기술과 제품을 보유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유럽 및 북미 메이저 완성차에 공급함으로써 제품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제품 개별 매출이 5천억 이상인 IBI 통합 지역이 통합 디스플레이 등과 같은 대표 전장 제품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성장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저기 기술을 통합한 고성능 저기 그리고 전문사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정장 제품 등을 적시에 그리고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시장 트렌드를 리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SDV 시대를 위해 고객이 원하는 아키텍처 기술, 하드웨어 및 플랫폼을 확보해서
아키텍처 설계 기술이 부족한 완성차에게는 티어 0.5로서의 비즈니스 모델로 플랫폼 전체를 턴키로 공급하고,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한 완성차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지금과 같이 티어 1으로서 공급함으로써 고객의 어떠한 니즈에도 대응 가능한 유연한 비즈니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당사의 통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사용자들에게 혁신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차세대 기술을 경쟁사들보다 앞서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롤러블, 팝업, 슬라이더블, 마이크로 LED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 트렌드에 맞춰 차별화된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는 사이즈 등 광학 선도 업체와 사업 협력을 통해 홀로그래픽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같이 시장을 혁신할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운드 제품에서는 기존의 크렐, 메리디안뿐만 아니라 다수의 유럽 및 글로벌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와 컨셉 개발 등 협업 논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혁신적인 제품을 통합 제어할 수 있는 아이브의 통합 제어기를 개발해 HMI부터 제어기까지 모비스만의 통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SDV 대응 통합 플랫폼은 다양한 고객 니즈에 대응 가능한 조널 기반의 차세대 차량 플랫폼으로 당사는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통합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한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당사는 도메인 저기부터 센서까지 플랫폼의 핵심 요소를 기반으로 전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바디, 인포테인먼트, 제동, 조향 등 차량 전 영역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강점입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당사는 고객 맞춤 대응을 통해 SDV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모비스에서는 저희가 개발한 SDV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비전링커라는 브랜드로 네이밍하였습니다. 당사 비전링크는 현재 북미 EV 업체와 컨셉 개발을 완료한 상태이며 내년부터는 글로벌 완성차 대상으로 프로모션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사의 샤시 안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과거 패스트 팔로우로 샤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기술 내재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으로 선도사 수준의 기술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전동 부스터, 후륜 조향과 같이 프리미엄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제품 또한 유럽 고급차 OEM 수주에 성공하는 등 이제는 기술적으로 퍼스트 무브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고부가치 제품 라인업 강화가 선제적인 차세대 제품 출시를 통해 샤시 안전 부품의 선도 사업자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은 대용량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전복 사고 대응하는 루프 에어백, 고희도 LED 리어램프와 같은 세계 최초 제품을 개발하여 수주까지 성공했으며 향후에는 제동 그리고 조향에서의 X 바이 와이어 그리고 차세대 에어백, 기술 융복합 램프 등 차세대 샤시 안전 기술을 통해 미래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일렉트로 미케니컬 브레이크 EMB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MB는 기구적 연결 없이 전기 신호로 개별 모터를 작동하는 차세대 제동 시스템으로 기존 유압 브레이크 대비 제동 거리를 줄일 뿐만 아니라 회생 제동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차량 연비를 개선하는 신기술입니다. 당사의 EMB 제품은 차별화된 제품 사이즈로 경쟁사 대비 높은 장착 자유도를 제공하여 하나의 모델로 복수의 고객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으며 액추에이터 등 부품 공용화를 통해 원가 경쟁력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주요 완성차 업체와 고객 맞춤형 EMB 적용을 위해 논의 중에 있으며 2028년 시장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래 조향 시스템인 스티어 바이 와이어 SBW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EMB와 같이 전기 신호만으로 제어하는 조향 시스템으로 자율주행 차량에서의 실내 공간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당사는 구조 최적화를 통해서 경쟁사 대비 35% 경량화에 성공하였으며 마찰력 30% 저감을 통해 고성능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원가 절감형, 고성능형 그리고 패키지형 등 다양한 사양과 스펙을 갖추어 고객의 니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트리플 리던던시, 3중 백업 통신과 함께 후륜 조향과 제동 시스템을 연결한 통합 안전 조향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처럼 다양한 SBW 라인업을 확보하여 미래 X/Y 시장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현재 글로벌 랑차를 대상으로 프로모션 진행하고 있으며 2028년 시장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샤시 안전 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2030년 당사는 글로벌 샤시 안전 시장 점유율 10%를 목표하여서 글로벌 선도 플레이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요 제품들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당사 제품에 최적화된 핵심 요소 기술의 내재화가 필수입니다. 향후 차량에서 소프트웨어와 반도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당사는 차량 성능 향상과 제어 품질 확보를 위해서 반도체 등 소자 부품에서 저기까지 전체 밸류 체인의 수직 계열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사업은 팹리스 업체로서 차량용 반도체 독자 설계 역량을 집중 육성과 동시에 주요 업체들과 협업 네트워크 구축으로 중장기 반도체 공급 안정성도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차별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능 융복합 기반의 새로운 기술을 선행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2020년 반도체 사업 인수 이후 차량 제기 성능을 좌우하는 시스템 반도체와 전력 반도체를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동화 차량의 성능과 원가에 중요한 인버터는 파워 모듈과 전력 반도체가 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동화 핵심 부품입니다. 이에 저희는 모터, 인버터, 파워 모듈, 전력 반도체의 밸류 체입 수직 계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관리 및 전력 제어 IC와 같은 주요한 시스템 반도체를 자체 설계하여 품질 관리와 성능 향상 그리고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당사는 주요 반도체 제조사와 협력하여 생산 역량을 확대하고 있으며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여서 다양한 업체와 협업 개발을 통해서 장기적인 공급 안정성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술의 관점에서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융복합 기술입니다. 센서 융합 스마트 캐빈 시스템이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사는 인공지능과 다양한 센서를 통해 영상, 음량, 생체 신호를 인식하고 차량 정보와 융합함으로써 상황과 탑승자 의도를 이해하고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캐빈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독자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멀미, 스트레스 저감 등 생체 신호 기반 헬스케어 기술을 확보 중이며 향후 2028년까지 주요 요소 기술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캐빈 솔루션은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편의성과 신뢰성, 새로운 공간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가치 이상의 기술입니다. 또한 저희가 강점으로 갖고 있는 인포테인먼트, 에어백과 같은 제품과 미래 요소 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미래 외장 부품의 상품 경쟁력은 디자인 그리고 성능으로 결정됩니다. 당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과 기술을 융복합하여 제안하는 미래 혁신 제품인 새로운 컨셉의 라이팅 모듈은 차량의 외장 램프에 공력 성능 향상 기술을 더한 세계 최초의 기능 융복합 램프 모듈입니다. 램프의 움직임을 통하여 공기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며 주요 성능과 안정성에 주행 성능과 안정성에 도움을 주는 기술입니다. 현재 선행 개발이 완료된 당사 기술을 차량에 적용 시 공기 저항 개수 10% 개선으로 주행 거리를
5%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라이팅 모듈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을 통하여 디자인 관점의 우수함과 공력 개선을 통한 주행거리 개선으로 제품 성능을 입증하였습니다. 현재 기아와 공동 개발 및 양산 적용 논의 중에 있으며 2028년 시장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서 말씀드린 제품들의 자체 기술 혁신과 더불어 글로벌 전략적 제휴와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샤시와 모듈 사업에서는 당사의 공급 안정성을 기반으로 주요 원전차 업체와 10년에서 15년 기간의 중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파트너십 관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장과 반도체 사업은 핵심 기술의 신속한 확보가 중요한 만큼 글로벌 전문사들과 사업 협력 모델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즉시 대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동화 사업은 배터리 시스템과 모터 시스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배터리셀 조인트 벤처 설립 등 인오가닉 전략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인오가닉 전략 그리고 기술 협력,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형태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을 향한 선도 기술 확보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다음으로는 저희의 두 번째 전략적 방향성인 수익성 중심의 사업 체질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수익성 개선의 방향은 R&D 인력과 캐펙스 투자 등 리소스의 최적화와 그리고 사업 운영의 혁신입니다. 사업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고 사업 포트폴리오 내 생산 제품을 합리화해서 리소스 배분을 최적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글로벌 거점 운영과 새로운 제조 혁신 기술, 수익성 사정 관리, 서비스 부품 사업 운영 최적화를 통해 철저히 수익성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스 최적화의 첫 번째는 사업 포트폴리오 최적화입니다. 미래 고부가 가치 창출이 예상되는 전동화와 전장 사업은 향후 전사 성장을 리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매출하고 수익성을 동시에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모듈, 샤시 안전, 램프, 서비스 부품 사업은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사업 운영 효율화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미래 항공 모빌리티, 로보틱스와 같은 미래 육성 사업인 시딩 사업도 지속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통해 안정화 사업에서 창출되는 재원을 활용하여 성장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선선한 구조를 완성함으로써 향후 지속 가능한 성장과 수익성 확보를 동시에 이루겠습니다. 앞에서는 사업 관점의 최적화를 말씀드렸다면 지금은 사업 내에서 제품 단위의 효율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 효율화의 목표는 고부가 가치 중심으로 제품 믹스를 재편하는 것입니다. 제품 단위로 수익성, 시장성, 그리고 성장성, 그리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을 분석하여서 수익 창출 및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제품과 합리화가 필요한 제품으로 구분할 예정입니다. 수익성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제품은 집중 투자를 통해 당사의 성장과 수익 창출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반면 합리화가 필요한 제품은 수익 개선 활동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현재 약 60여 개 제품 중 두 자릿수 이상의 저부가 가치 그리고 비핵심 제품의 합리화를 검토 중에 있으며 예를 들어 스티리온 기어 같은 비핵심 제품의 합리화를 통해 추가 확보된 리소스를 미래 핵심 기술과 제품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오퍼레이션 최적화 방안입니다. 당사가 지향하는 글로벌 오퍼레이션 최적화 방향은 현지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와 군역별 기능 통합입니다. 우선 현지인 중심으로 현재 공장을 운영하여 현지인이 법인장, 공장장이 되는 체계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군역별로 타겟 OE 수주를 위한 현지 전문가를 발탁하여 현지 고객,
전담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인사, 총무, 법무, 재경 등 경영 지원 전반의 업무를 통합한 현지 통합권역센터 출범을 통해 법인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처럼 R&D부터 수주, 생산까지 전체 밸류체인에 걸쳐 현지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권역별 독립적 사업 역량을 확보하고 현지인 중심의 의사결정으로 해외 법인 매출과 수익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 현장에서의 기술 혁신입니다. 당사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 조립 및 물리인환을 위한 지능형 자동화 기술, 인공지능을 적용한 설비 제어 등 다양한 제조 혁신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통해 제조 과정에서의 불량률, 인건비, 투자비 등 낭비 요소를 최적화하여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적극 개발 중에 있습니다. 특히 당사만의 특화 제조 기술을 개발을 위해서 선행기술 테스트베드로서 현대차 싱가포르 스마트 팩토리인 HM직스에 지분 투자하여서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해서 협업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선행 개발한 제조 혁신 기술들에 대해서는 M스피어라는 자체 기술 전시회를 통해 그룹사와 협력사에 공유함으로써 상호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익성 사전관리 프로세스입니다. 당사는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전 과정에서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어 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수주 이전 단계에서는 설계와 소싱의 최적화를 통해 사전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익성과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입찰 및 수주 단계에서는 경쟁 우위 제품을 기반으로 물량 보증, 원가 인상 보증 등 최선의 거래 조건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양산 개발 단계에 있어서는 원가가 구체화되는 시작 도면 시점, 그리고 양산 도면 시점, 양산 개시 세 번의 시점에서 저희가 목표로 했던 원가와 손익을 달성되도록 세 차례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원가 변동점을 조기에 인식하고 판매가 반영 또는 저희 내부의 원가 절감 등 필요한 수익 개선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산 후 단계에서는 손익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목표 대비 손익이 미달된 제품을 재점검하여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비효율적인 제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수주한 전 프로젝트가 개발 과정에서 회사가 목표한 이익이 유지되고 달성되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부분 사업은 물류 거점 통합과 자동화를 통해 AS 네트워크 구조를 최적화하겠습니다. 두 달 후면은 경산, 경주, 냉천 물류센터를 통합한 영남 통합물류센터가 새롭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통합물류센터를 점진적으로 5개까지 확장하여 거래 단계 축소를 통해 물류비 및 제반 운영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류 거점 변화에 대응하고 부품 운영 체계 고도화를 위해 차세대 시스템인 N스마트를 최근 구축하였습니다. 이로써 전국 재고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어 협력사 통합 발주, 재고 관리 자동화, 리드 타임 감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시장 선도 경쟁력 확보와 두 번째 수익성 중심 체질 개선을 바탕으로 세 번째 전략인 글로벌 고객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현재 약 10% 수준인 글로벌 고객 비중을 2033년까지 40%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방향으로 글로벌 고객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주 경쟁력 기반 시장 확대입니다. 이미 준비된 글로벌 풋프린트 기반의 공급 안정성과 SDB, X바이와이와 같은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 그리고 현대차 기아의 사업 경험을 통해 축적된 그리고 증명된 품질은 당사의 수주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고객에게는 공급 부품을 다변화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소재를 확대해 나간과 동시에 신주 고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파트너십 기반의 고객 확대입니다. 글로벌 주요 완성차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플랫폼 단위의 수주를 통해 대규모 공급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객사와 신기술 공동 연구 등 협업 기반의 교류를 통하여 차세대 핵심 기술을 함께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경영 활동의 토대로서 당사는 책임 있는 혁신과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모빌리티 구현을 위해 네 번째 전략인 ESG 경영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래 세대와 지구를 위한 친환경 전환을 목표로 내년까지 재생에너지 전환율을 35%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임직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사업장 지속 가능성 실사율을 100%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소통 강화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현대모비스 4가지 밸류업 키워드 중에서 선도 기술 확보와 수익성 중심 사업 체질 개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고, 나머지 2가지 전략인 글로벌 완성차 수주 전략과 ESG 경영은 이어지는 다음 세션에서 상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완성차 수주 전략을 당사 영업부문장인 악셀 마수카 부사장이 발표하겠습니다. Now, it's all yours.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and thank you, Greg, for a great presentation. Now let's look how Mobis can continue our dynamic growth path. Let's start with a few questions. Why is global OE business actually important for Mobis? If you want to continue our growth, if you want to find new ways, then we need to recognize once we supply 4 calipers and 4 lights into a Hyundai or Kia vehicle, we need to find new ways to grow. Global customers are the solution. There's a second reason for that is competitiveness. Once we are competitive, growth is very easy. However, if we would not be competitive, we need to learn this early and need to improve for global and for Hyundai Kia. Why is scale important for a tier 1 supplier? Let's look at our business model. As a tier 1 supplier, we amortize our R&D and we amortize our factories over as many shoulders as possible. So the more projects we have, the lower the allocations, the more competitive we are. This means scale drives competitiveness. And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areas at times of disruption, like where we need high R&D for EVs, for autonomous driving, and for software-defined vehicles. So why do we talk about 10x non-captive growth? Order intake is the measure of trust from our customers. We have the ambition to outperform the market, and therefore we have set a very demanding target going forward, a 10-fold growth of our global OE business over the next 10 years. Let's look where we are. What have we achieved so far? In the years 2020 to 2023, we already doubled our sales from a, modest 0.4 billion to more than 0.9 billion last year. The order intake already grew 5-fold from 1.7 to more than $9.2 billion last year. Now, if you are more conservatively and exclude the Volkswagen BSA award, which was a very big one, even then we would have increased our order intake to sales ratio from 4 to 5.2, which shows the strength of our sustainable growth pipeline. And this is confirmed by increasing awards. And you see here what we have achieved over the past years. Almost every year, a world first from Stellantis,
whether it was calipers or batteries or surround view cameras. Volkswagen, we mentioned already. In 2022, we were proud to get a chassis module award from Mercedes. So you see the customers are trusting us and allowing us to grow. We are expanding our portfolio every year. And so we continue this year, not only existing businesses, for instance with GM, where we are proudly Supplier of the Year already the 6th time, but also like Mitsubishi or Mazda. More important for you is this area, where we have the first ever order intake in India, thanks to localizing our column MTPS, our electric steering. The first electric award at Mitsubishi and ICCU. And in Chery in China, we have won an ACU. This means Mobis we can also compete in China. In totally, we have 24 OEM partners around the world, and 9 of them, the dark blue ones, we have added only in the last 3 years. The light blue ones are our focus customers. I will come to them at a later stage. 2020, we have been very modest. We had only 3% global business. 97% was Hyundai Kia. At this moment, you heard it from Greg, we have a 90-10 ratio, and our ambition is to grow to a 40% global ratio, 6% Hyundai Kia, which represents a 10x growth, as we announced earlier. Our vision is to become a top automotive supplier. This is based on 3 strategies: winning with the winners, stepping up value-added products, and innovative business partnerships based on trust. Let's take them one by one. Winning with the winners. These are the 5 customers we enjoy the best mutual relations today, where we have mutual ambitions on both sides to grow and enhance the business and to develop in bigger, newer areas. This is not limited to those 5, but these are where we have the best relations today. Typically, we would start with a braking, a display, a lighting, or a module, and then work up the value chain to get EVs, ADAS, or steering business. While this looks easy here, it's not as easy as it seems. What we need to realize is that the customer's business is based on trust. No customer awards are coming out of the blue for an EV or for an AV. All customers want to test the waters. They want to make sure that we actually can launch safely, ramp up, deliver quality, and be a partner over an extended period of time. Therefore, most customers like to start with a module business or a display and a lamp. And once we demonstrate performance in launching and in delivering, they are ready to give us more complex projects. We gain the trust to win a braking or a steering or even a battery assembly. And when we have this done successfully, then the customers are ready to give us business in the blue areas, as we just have seen from Greg before. Intelligent SDV, software integrated systems, PE systems for EVs. This is where we have higher values and higher margins. Since about 18 months, we discover a new area of collaboration, an area that's more long-term oriented. We call this company-to-company partnership. So we see that certain OEMs expect more life cycle-oriented contracts, not a model by model, but more entire platforms and even several platforms. And we see this coming in the electric braking area, in the electric boosting, in the BSA, the battery assemblies, in AR-HUD, where we have, as you have seen, world-first technologies, or in chassis modules, where we can expand from module into electric driveline. There we can enjoy long-term arrangements, recurrent business, stable loading of our plants, and finally cost reduction on both sides, for us and for the customers. Now all these things have not been easy to achieve. A lot of changes we had to do within Mobis.
I will pick out for you 4 different areas where we had to change more fundamentally over the last years and continue to work hard to improve. The first one is to adapt our product and technology offering to better respond to the market demand. In the last decade, we had relatively limited overlap with the market requirements. We were focused on Hyundai, Kia, and did not really understand and have the right technology, the right solutions for them. So we worked very hard on product, on technology, on price, and quality to increase the overlap, to increase the match with what the customer needs and we are ready to do. The right technology at the right price, at the right quality. And you have seen the outstanding response that the customers are offering for us. The second area is the mindset we had to work on. When I came, I discovered some of the teams were relatively too far from customer, a little bit out of touch. So we had to turn this around into really like starting earlier, getting engaging with a customer, with R&D, way before any RFQ is coming. Be faster, get deeper involved with the customers. This allows us to win more business, which allows us to get ever closer to customer. Like this, we start a virtuous cycle that is propelling us up and better and better. The third major change is about localization. There's no way around. We need to have the KAEs, the sales, the engineering, the production, and purchasing close to customer. And this in all 5 regions. Key to success is local culture, local language, and local time zone. So let's get the final one. Major organization change was done in our region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KAE solution. KAE, as executives, lead the sales teams per customer in the region. This means we switched from a product-oriented sales approach to a customer-oriented sales structure in the regions. And the teams have a target to listen to the voice of customer, understand the customer needs, communicate back to headquarters, and help us to deliver good quotes and finally win the business. And you can see on this curve what a dramatic success we could achieve. In 2019, we had a mere third of the business allocated to the large customers. Where we deployed KAE in 2023, we had 94% of the business thanks to our KAE and a customer-focused organization. So you see, we have provided the base and we are starting the work. In 2020s, Mobis was knocking at the doors of OEMs to enter the business. In 2023 and 2024, we can say we are on our way. But by no doubt, it is hard and it's demanding. Culturally demanding, technology-wise demanding, organizational-wise demanding. But we have to step forward step by step. We have to keep climbing, growing with our partners, localizing in the regions, and develop and deliver high-value products at top quality. Because stagnation means decline in our business, and failure is simply not an option. Therefore, I would like to conclude with our grand founder, Chang-Ju Yang, and he carved this famous saying that was guiding Hyundai and is guiding us as well. Make the impossible challenge possible. We can do anything when we stay true to our beliefs and dedicate enough hard work. Thank you very much. 당사의 글로벌의 수주 전략을 악셀 마슈카 부사장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ESG 경영 강화를 주제로 ESG 경영 추진실 한성희 팀장이 발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모비스 ESG 경영 추진실의 한성희입니다. 앞서 부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대모비스는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가능하게 만들며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자동차 밸류체인에서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부품 최전방 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주요국들의 자국 우선주의 강화로 인권, 기후변화 등 ESG를 위시한 공급망 재편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테일파이프에서 원소재에 이르는 방대한 후방 산업에 대해 탈탄소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환경 속에서 우리는 기존의 통념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 변화의 시대에 놓여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SG 경영 강화를 통해 이러한 통념이 작용하지 않는 영역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리스크를 기회로 전환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우리만의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왼편에 있는 6가지 재무자본뿐만 아니라 자연, 지적, 인적, 사회적 자본을 포함한 모비스 안팎의 다양한 자본을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고도화하고 경제적 가치는 물론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미래 모비스에 연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강점과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그린 밸류와 소시에탈 밸류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2040년까지 우리 회사 사업장 그리고 2045년까지 공급망을 포함한 밸류체인에서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자동차 밸류체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분석해 보면 우리 회사의 배출 비중은 약 2.6%에 불과한 반면 공급사의 부품 생산 과정에서 약 6.8%, 원소재 단계에서 80% 이상이 배출됩니다. 이에 우리 회사는 사업장과 공급망, 원소재 단계 각각에서 그린 플랜트, 그린 서플라이, 그린 프로덕트 전략을 통해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사업장을 살펴보면 온실가스의 80% 이상이 전력 사용에서 기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주요 감축 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2030년까지 65%, 2040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올해 국내외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전환 실적은 당초 목표였던 17.2%를 상회하여 20% 이상의 전환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조달 용이성과 비용을 고려하여 해외 사업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미국 서베너의 전동화 공장, 2026년 양산 예정인 스페인 나바라주의 배터리 시스템 공장 등 앞으로 지어질 신규 대규모 공장은 100% 재생에너지 공장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공급망 탄소 중립 추진에 대해서는 우선 1차 공급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 특성을 분석하고 배출 유형별로 세부 관리 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공급사가 친환경 공급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매 정책에 반영하고 구매 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써 공급망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밸류체인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 비중을 차지하는 원소재 단계의 온실가스 감축은 혁신적인 기술 도입 없이는 어려운 매우 도전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친환경 소재 개발과 디지털 전환이 곧 부품 경쟁력의 강화로 이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 가능성, 혁신, 디지털을 키워드로 신소재 개발 전략을 발표하고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한 부품 개발, 전기차 인덕터에 적용되는 니켈 프리 소재 개발 등 원소재 단계에서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기술과 연구 인력을 확충하는 등 소재 역량 강화를 통해 밸류체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우리 회사는 글로벌 시장 확대와 더불어 현재 총 43개의 법인과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독일, 중국, 인도 등지에는 연구개발 거점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약 3만 6천여 명의 임직원이 모비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적 자원을 중요 자본으로 인식하고 이 인적 자본의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사람이 직장에서 기여하고 협력하고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권역별로 주력 사업별 특성에 맞춰서 다양한 ERG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증가하는 신규 여성 인력이 리더로 성장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 관리를 강화하는 등 국내외 다양한 인력이 모비스에 장기간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인재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자동차 산업에서의 공급망 리스크는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이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공급망의 건전성을 높이는 리스크 관리와 실사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최대 공급망 관리 이니셔티브인 RBA 책임 있는 비즈니스 연합에 가입을 완료하였고 노동, 보건 및 안전, 환경, 윤리, 경영 시스템 등의 영역에 대해 글로벌 관리 표준을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전 사업장에 걸쳐 진단과 실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동차 티어 1 그리고 티어 0.5로서 우리 사업장을 포함해서 업스트림까지 공급망 지속 가능성 관리 수준을 끌어올리고자 하며 공급사에 대해서는 공급망 지속 가능성을 구매 정책에 반영하는 등 모비스와 함께 공급망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사업장 확대에 따라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지역 및 이해관계자와 쌍방향 성장을 위해 장기적인 기여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추구하는 주니어 공학교실, 그리고 어린이 안전학교를 위한 투명 우산 캠페인, 그리고 생물 다양성 관련 공허 활동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카테고리별로 우리 사업장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모비스만의 기여 활동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이와 연결된 사회적 자본과 자연 자본을 확대시키고 이를 통해 더 크고 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모비스는 이 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 사회 중심의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과 우리의 가치 창출을 위한 경영 활동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투자자분들은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더욱 투명하고 적시성 있게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재무전략 파트를 CFO 박기태 전무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모비스 CFO 박기태 전무입니다. 앞선 발표에서 현대모비스의 현재와 중장기 미래 성장을 통한 밸류업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방향성에 따른 중장기 수익성 목표와 그 결과를 주주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주주하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EV와 SDV로 대변되는 자동차 산업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이후 R&D와 캐펙스 투자에 힘써왔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이후 불과 4년 만에 매출 정체기에서 벗어나 성장 사업으로 육성해왔던 전장과 전동화 사업의 매출 확대와 난캡티브 수주 확대가 가속화되는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 측면으로만 보면 가감한 투자의 여파로 매출 성장세만큼의 지표 개선이 바로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신성장 사업의 매출 기여도 확대와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비용 부담 완화 및 수익성 강화 노력에 힘입어 앞으로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이 함께 증가하는 질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매출 전망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차량의 전장화 가속화로 전장 중심의 핵심 부품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난캡티브 매출 비중 증가 그리고 북미 전동화 신공장 양산 가동으로 매출 확대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역시 전장과 난캡티브 고객의 매출이 확대되고 고부가 가치 부품 중심의 매출 믹스 개선과 수익성 관리 강화로 매출과 함께 동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향후 3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 8% 이상, 2027년 영업이익률 5에서 6%를 달성하는 재무 목표를 오늘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참고로 2027년 매출 및 영업이익 목표는 전기차 캐즘으로 인한 배터리 EV 수요 둔화와 둔화 과정을 일부 반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차기 발표 시까지 지속 점검하여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향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 비용의 부담 완화입니다. 그동안 R&D 투자는 전장 부품 개발을 중심으로, 캐펙스 투자는 주로 전동화 사업 거점 확장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전장과 전동화 사업에 대한 투자는 향후에도 필요하겠지만 투자 규모의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구나 투자가 집중되었던 두 사업의 매출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매출액 대비 R&D 비중과 감가상각비 비중은 지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고정비 부담 완화는 사업이 투자 해수기에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부품 제조 사업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편 당사 핵심 부품의 연도별 매출 성장률은 완성차 물량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당사가 R&D 투자를 집중해 왔던 고부가 핵심 부품인 전장 사업의 매출 기여도 확대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장 사업 매출 확대의 주요 배경에는 신규 컨텐츠 공격과 기존 부품들의 사양 고급화에 따른 ASP 상승이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고객사의 대표 모델을 분석한 결과 보시는 것처럼 차량 한 대당 당사 전장 부품의 매출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SDV 전환이 본격화될수록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당사의 매출 믹스 개선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는 수익성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전략 파트에서 대표이사께서 자세히 말씀드린 수익성 사전 관리 프로세스 강화의 핵심은 수주 시점부터 양산 후까지 전 사이클에 걸친 수익성 관리 프로세스의 강화입니다. 수주 후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설계나 원가 변동 사항에 즉시 대응하여 판가에 반영하거나 내부 원가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주 시점의 목표 이익이 양산 후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제조 부분의 전반적인 수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기 주주하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는 2027년까지 매출액 증가의 양적 성장과 수익성도 개선시키는 질적 성장을 함께 추구합니다. 동시에 그 결실을 주주 여러분들께 충실히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주주하는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동안 당사는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주하는 정책을 개선해 왔습니다. 배당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프리캐시플로우에서 배당 성향 기준으로 정책을 변경하였고, 매입한 자기 주식은 전부 소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한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NDR,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의 소통을 통해 여러 주주분들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왔으며, 그 내용을 차기 주주하는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여러분들께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주주하는 규모의 확대입니다. 배당 금액과 자기 주식 매입 소각 금액을 합한 TSR을 지난 3개년 평균 19.7%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후 대규모 투자 집행으로 인해 연도별로 운영하던 주주하는 정책을 내년부터 3개년 동안 유지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하는 규모의 증대뿐만 아니라 주주하는 정책을 보다 더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TSR 목표를 설정하되 주가 수준을 고려하여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자기 주식 매입 중심에 주주하는 을, 반대의 경우에는 현금 배당을 확대하여 정책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의 주주하는 정책을 통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와 주주하는 간 상호 균형이라는 당사의 주주 가치 제고 기본 전략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모비스 밸류업을 위한 세 가지 재무 목표를 정리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년까지 성장 사업 매출 확대와 난캡티브 매출 비중 증가를 기반으로 연평균 매출 성장률 8% 이상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 비용을 빠르게 해소하는 동시에 전사적 수익성 제고 프로세스의 강화를 통해 2027년 영업이익률을 5에서 6%까지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TSR을 30% 이상으로 주주하는 또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성의 결과로 당사의 COE보다 높은 10% 이상의 ROE를 달성해 기업 가치를 더욱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피드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전략 파트의 발표를 마치고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이규석 사장님을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당사의 중장기 전략과 밸류업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떠셨습니까? 현대모비스는 전동화 SDV로 대표되는 자동차 산업의 파괴적 변화에 대비하고 이를 계기로 글로벌 탑 플레이어로 도약하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사업 역량을 축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선제적인 투자에 집중한 동안 잠시 정체 기기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수익성 기반의 질적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당사는 2027년까지 매출과 이익이 함께 성장하여 연평균 매출 성장률 8% 이상, 2027년 영업이익률 5에서 6% 달성, ROE 10% 이상이라는 재무 목표를 공개하였고 이를 주주분들과 충실히 나누기 위한 TSR 30% 이상의 주주 환원 정책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2023년 넌캡티브 고객 매출 비중 40% 글로벌 탑3의 부품사가 되겠다는 대담한 도전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목표를 단순 구호가 아닌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저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들은 오늘을 혁신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동화 전장 사업은 시장 성장을 리딩하는 선행기술을 확보하고 고객의 니즈에 맞춘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있으며 패스트 팔로워 등 샤시 안전 사업은 차세대 제품군에서 퍼스트 무브로 진화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한정된 시간 속에서 당사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것을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현대모비스가 그리는 미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들과 소통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의 도전적인 여정을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